여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언덕길을 달렸다. 어느 청명한 날 폭포의 안개가 무지개를 만들 때쯤 클레어는 정상에 다다라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훌쩍거릴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내려왔다. 아이나르도 씩 웃는 것으로 답해주었다. 이제 강해졌어요. 그러고서 재빨리 뒷말을 덧붙였다. 여자치고는. 클레어는 그가 자신을 놀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표정에 애정이 배어 있었다. 아이나르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기려 했으나 클레어도 그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 한여름 오후, 목장에서 어린 양들의 날렵한 몸놀림을 칭찬할 때의 표정으로 클레어를 바라보았으니 그 시선에는 분명 갈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나르는 클레어가 오솔길을 정복했다고 판단하고 난이도를 높였다. 이번에는 두 손을 묶어 중심을 잡기 어렵게 했다. 해빙기의 진창이 마르자 오솔길은 모래길로 변해 또 다른 방식으로 위험했다. 발가락으로 버틸 수도 없었다. 손이 묶인 탓에 발가락을 헛디기만 하면 여지없이 어깨부터 망가졌다. 그런 그녀를 아이나르는 조롱했다. 울면 외면했다. 클레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달렸다. 어느 날 오후 브린이 가슴 멜빵에 아기를 안고 오두막에 들렸다. 거미한테, 거미한테 발목을 물려 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알리스와 클레어가 보니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알리스가 말했다. 컴프리 오일 나한테 있다. 끓여올 테니 기다려. 브리는 어린 엘렌을 클레어에게 맡겼다. 밖으로 데려갈게요. 클레어는 건강한 곱슬머리 소녀를 안고 앞마당으로 나가 노랑 애기 국화꽃을 보여주었다. 그때 아이나르가 찾아왔다. 클레어가 양떼 목장으로 올라가지 않는 날에는 그가 이곳으로 내려왔다. 브린의 아기예요. 예쁘죠? 클레어가 꽃 한 송이를 꺾어 주었더니 아기가 쥐고 허공에 흔들었다. 아이나르가 말했다. 아기를 안고 달려요. 클레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짓고는 아기를 안은 채 작은 앞마당을 돌았다. 엘렌이 신이 나서 두 팔을 흔들었다. 얼마나 무거운지 볼게요. 아이나르가 클레어한테서 아기를 받아들었다. 양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고 유능하겠지만 클레어가 보기에 아이나르도 인간 아기를 다루는 데는 젬병이었다. 그가 커다란 손으로 엘렌을 받치고 체중을 가늠해 보았다. 그가 아기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젠 무거운 걸 달고 달려야 해요. 내일 가져오죠. 다음날 그는 조잡한 가죽 마대를 갖고 왔는데 안에 돌멩이가 반쯤 차 있었다. 그는 마대를 클레어의 등에 매달아주고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라고 주문했다. 클레어는 시키는 대로 헐떡이며 폭포까지 올라갔다. 이 돌멩이 약간을 폭포에 던져 짐을 덜어볼까도 고민했지만 역시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마대를 맨 채 언덕길을 내려왔다. 중량이 더해지면서 호흡도 변했다. 몇 번 달린 뒤에야 긴 호흡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흡사 여태껏 마대를 메고 달린 사람 같았다. 알리스는 그게 여인의 길이라고 했다. 어린 아이를 안고 다니다 보면 아이의 성장에 저절로 적응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살이 찌고 몸무게가 늘어난다 해도 엄마는 그 차이를 의식하지 못한다. 아이나르는 언덕길 초입에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날마다 마대에 하나씩 추가하라고 했다. 그녀의 다리는 근육이 붙고 단단해졌다. 어느 날 클레어는 두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한지 보여주었다. 아이나르는 커다란 손으로 클레어의 팽팽하면서도 매끄러운 다리를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감싼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보았다. 아이나르가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클레어는 또다시 그의 연정을 느끼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까지. 둘 모두에게 부질없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 그녀가 이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아이나르가 두꺼운 통나무를 세웠는데 높이가 클레어의 무릎까지 왔다. 그 위에 올라서요. 그가 말했다. 클레어가 중심을 잡으려고 그에게 손을 뻗었으나 아이나르는 뒤로 물러났다. 클레어는 통나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한 다음 눈으로 높이를 가늠하고 한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몸의 중심을 잡고 다른 발을 올렸으나 결국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다시 오후 내내 클레어는 통나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두 팔을 펴고 균형을 잡았는데 아이나르가 거친 밧줄을 갖고 왔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 두 손을 묶었던 바로 그 밧줄이었다. 잠깐만, 묶을 필요 없어요. 클레어는 그렇게 선언하고 두 손을 양옆에 단단히 붙였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계속 시도한 끝에 마침내 팔을 움직이지 않고도 균형을 잡고 통나무에 오를 수 있었다. 잘했어요. 다음날 아이나르가 더 길고 좁은 통나무를 가지고 왔다. 겨울이 왔다. 클레어는 꽁꽁 얼어붙은 언덕길을 뛰고 달렸다. 아이나르는 이제 밧줄 사용법을 가르쳤다. 밧줄을 묶고 돌리고 던져 바위에 나뭇가지에 거는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곳에나 제멋대로 걸리더니 조금씩 올가미가 목표물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돌이든 나무든 원하는 곳에 거의 정확하게 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자 아이나르는 올가미를 더 작게 만들고 더 작은 사물을 겨냥하게 했다. 바위 틈에서 자라난 소나무 묘목, 그루터기에 올려놓은 돌멩이 하나, 두껍고 조잡한 밧줄 대신 가느다란 직물 노끈으로 시도하기도 했는데 차가운 대기에서 작은 올가미를 돌리다가 나뭇가지에 걸 때면 휙휙 휘파람 소리를 냈다. 오두막 안, 알리스가 치워둔 구석자리에는 두 개의 기둥에 밧줄을 팽팽하게 묶어 놓았다. 클레어는 발가락으로 밧줄을 움켜쥐고 숨을 고르고 시선을 집중한 채 앞뒤로 오가며 줄타기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두 팔을 뻗어 균형을 잡았으나 봄이 다가오면서는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일 수 있었다. 동작, 동작도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했다. 밧줄 위를 오락가락 할 수도 그 위에 기둥처럼 서 있을 수도 있었다. 처음엔 오른발, 그 다음엔 왼발. 이번에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었다가 잠시 후 다시 일어섰다. 노랑 날개가 클레어를 보며 신이 나서는 베트에서 짹짹대고 폴짝거렸다. 알리스도 숨을 죽이며 구경하다가 클레어가 동작을 취할 때마다 헉 하고 숨을 죽였다. 하지만 클레어는 차분했다. 그녀는 충분히 강해졌다. 자신도 있었다. 클레어가 아이나르한테 물었다. 이제 됐죠? 아이나르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팔 힘을 길러야 해요. 이듬해 봄, 브린의 건강한 아기 엘렌도 걸음발을 시작했다. 브린은 다시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바란다고 했다. 베탄, 델비스, 아이라는 더 키가 크고 다리도 길어졌다. 셋이서만 속닥이고 기득거리는 비밀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클레어에 대한 관심을 끊었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신비로울 것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기에 대한 추문도 잊었다. 더 새로운 추문들 덕분이었다. 형부와 놀아난 여자, 동생 물건을 훔치다 들킨 어부 등등. 클레어의 기이한 과거와 취미를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언덕길은 보이지 않고 알리스의 오두막도 외딴 곳에 있었다. 클레어는 일상적인 허드렛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약초를 채집하고 알리스와 함께 출산과 임종을 도왔다. 때때로 알리스는 클레어를 혼자 보내 단순한 감기나 열병, 뾰루지 따위를 치료하게 했다. 루파는 점점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으며 시력도 약해졌다. 휴식도 더 많이 필요했다. 클레어는 알리스도 암벽등반 훈련을 해야 한다며 가볍게 놀렸다. 아이나르가 날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봐요. 클레어는 너스레를 떨며 맨팔을 내밀고 자연스럽게 근육을 드러냈다. 날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두막을 청소하고 나면 알리스는 흔들 의자에 앉아 띵해질을 하고 클레어는 벽 옆에 매트에 옆으로 누웠다. 클레어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두 다리를 똑바로 편 다음 한 팔로 푸시업을 시작했다. 상체를 들어 가만히 있다가 발을 굽혀 낮추고 다시 반복, 또 반복, 발을 바꿔 다시 반복. 돌멩이 마대도 어찌나 무거운지 보통 사람들은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음을 내뱉을 정도였다. 클레어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녀는 아침마다 마대를 등에 둘러매고 채소밭을 돌보거나 약초를 채집했다.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에는 등뿐 아니라 양팔에도 하나씩 마대를 찼다. 한데 한때 툭 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졌던 가파른 길은 이제 쉽고 친숙하기만 했다. 아이나르는 밤에도 언덕길을 달리게 했다. 어둠 속의 언덕길은 또 달랐다. 클레어는 발과 손으로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고 낭떠러지를 본능으로 파악해 떨어지기 전에 물러서는 훈련을 받았다. 아이나르는 낮에도 어둠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눈까지 가리려 했지만 클레어는 싫다고 했다.